이제 휴스턴 텍산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에 대한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기 지난주에 이제 콜츠가 이 캔자스시티 칩스를 어떻게 파괴하면 되는가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는 휴스턴 텍산스가 그 청사진을 그대로 가져와서 칩스를 파괴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타임 오브 포제션이었는데 텍산스가 39분 48초의 공격을 가져갔고 칩스가 20분 12초의 공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사실 이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았는데 후반전 30분 동안 칩스가 공격했던 시간이 단 5분 54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2주 연속 네. 똑같이 이제 타임 오브 포제션 대결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패했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이제 지난주에 그 말론 맥이 보여줬던 파워러싱 그거에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그 공격권이 제한이 당한 거고 네. 이번 주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날도 보면 칼로스 하이드가 상당히 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116야드를 뛰어주고 네. 그래서 이제 친정팀을 상대로 서력을 했는데 이날 보면서 제가 이제 느껴진 거 하나는 분명히 이제 콜츠전의 청사진이 그대로 재현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칩스가 지금 공격하는 걸 보면 러닝백이 아니라 그냥 거의 리시버로 쓰고 있거든요. 네. 이날 보면은 그 러닝백들이 러싱 공격을 한 게 단 10회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패싱 공격만 한다는 거죠. 네. 그럼 패싱 공격이 잘 풀릴 때는 공격이 쫙쫙쫙 풀리면서 이제 득점을 빨리 하고 뭐 득점을 이렇게 쭉 쌓아가지만 이게 승부가 치열할 때는 상대방에게 그만큼 우리가 이제 공격이 금방 끝나니까 상대방이 공격을 할 기회도 많아지고 네. 우리가 반대로 우리 이제 공격할 기회가 적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공격은 원디멘셔널 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이날 보면서 사실 이제 그 콜츠 같은 경우에는 네. 텍산스만큼 패싱 공격이 이렇게 다이나믹하진 않죠. 물론 이제 T.Y. 힐턴이라는 선수가 있지만 뭐 디안드레 홉킨스에 비할 바는 사실 그렇죠. 아니고 디안드레 홉킨스라든지 윌 플러라든지 키키 큐티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는 그다음에 이제 디션 왓슨이 있는 이런 텍산스와는 비교할 게 아닌데 그 이날은 어쨌든 텍산스라는 화력이 만만치 않은 팀을 만나서 네. 상대방은 또 더군다나 텍산스는 러싱 공격까지 됐기 때문에 러싱과 패싱을 정말 적절히 잘 섞어가면서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응수하는 우리는 너무 좀 원디멘셔널 했다. 네. 그래서 공격이 잘 돼서 득점이 계속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공격 금방 끝내고 공격을 넘겨주고 그렇지.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타임 오브 포제션 대결에서 지고 그것이 그대로 이제 사실 이제 공격권 기회에서 우리가 이제 제한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좀 불리한 상황에서 경기 풀어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양 팀의 러싱 공격 시도 자체가 거의 한 30번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기였고 그렇죠. 이제 결국 이제 타임 오브 포제션을 휴스턴이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 이 초반에 캔자스시티 칩스가 이제 순항할 때 모습을 보면 러싱 공격 강력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리시빙도 타이릭 힐을 위시한 이 좋은 리시버들로 계속해서 패싱 공격 풀어가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러싱과 어떤 패싱의 조화가 굉장히 뛰어났었는데 그게 안 되면서 이제 후반기 그렇죠. 이 팀이 약간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약간 좀 나타나나 싶어서 좀 불안하긴 하고요. 네. 지금 어쨌든 이날 경기를 통해서 본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뭐 2연패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작년에 마홈스가 이제 주전이 돼서 뛰기 시작한 이후로 아마 마홈스가 기계가 아니구나. 아, 그렇죠. 인간이구나라고 느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도 보면 올 시즌 처음으로 인터셉션을 당했고요. 네. 또 심지어 레드존에서 펌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홈스가 그 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정말 마홈스는 뭐 수비가 아무리 강해도 패스러시가 들어와도 뭐 20야드, 30야드 후퇴해서 쭉 돌아서 터치다운을 만드는 이런 계속 그런 플레이를 해왔었는데 이날은 막히더라. 그러니까 저는 경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패트릭 마홈스가 그 최근 몇 주 동안 이 모빌리티를 하다가 잡히고 뭐 태클 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반시 쪽에 그렇죠. 히트를 많이 당했잖아요. 부상도 조금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경기력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약간 어쨌든 이제 그 움직임이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네.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목 부상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어쨌든 본인의 평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게 좀 아쉬웠죠. 네. 어쨌든 이날 저는 이제 그 경기를 보면서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거 좀 제가 느낀 거는 이 칩스와 텍산스의 경기가 공격력 좋은 칼리지 풋볼 팀들 대결을 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진짜 뭐 클램슨하고 텍사스텍 경기를 보는 것 같았다. 네. 물론 이제 쿼터백도 텍사스텍 출신의 마홈스와 클램슨 출신의
디션 왓슨이었는데 진짜 그 경기도 대학 풋볼에서 하는 것처럼 상당히 그 정말 그 빅플레이 중심의 네.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는 공격력 좋은 대학 팀들 경기를 보는 것 같았다. 근데 그 요즘 이제 대학 팀들이 많이 쓰는 이제 스프레드 어펜스가 네. 지금 이제 프로에도 많이 이제 확산이 돼서 런은 가끔씩 쓰고 특히 이제 칩스 같은 경우에 런은 정말 가끔씩 쓰고 패싱 공격 위주로 이렇게 막 하고 런을 써도 패싱 공격을 셋업하기 위한 요소로만 이제 많이 쓰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칼리지 풋볼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참 많이 변했구나. 물론 이제 이 두 팀만이 아니라 리그 전반적으로 많이 쓰지만 스프레드 어펜스를 이게 사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칼리지 경기 스타일은 프로에서는 안 통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는 정말 런 중심으로 러싱 공격 중심으로 공격을 하면서 쿼터백은 파켓 패스여야 된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작년도 물론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많은 팀들이 스프레드 오펜스를 쓰고 이제 잘 뛰는 쿼터백들이 많이 나오곤 있지만 이 두 선수가 사실은 그거의 거의 최고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진짜 많이 변했다. 이제 NFL도 그 뭐 예전에 하던 그런 정설이 이제는 뭐 소용이 없다. 완전히 변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칩스는 2연패에 빠지게 됐는데 그것도 홈에서 2연패를 당하게 그쵸. 됐어요. 홈에서 2연패를 당했고요. 이날 뭐 어쨌든 뭐 그 말씀드린 것처럼 마홈스가 뭐 좀 인간적이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디션 왓슨도 보면 사실 이제 동기잖아요. 네. 저번 주에도 저희가 드렸지만 입단 동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드래프트 그 동기. 드래프트 동기인데 사실 주목을 훨씬 더 마홈스가 많이 받고 있잖아요. 대학 때는 왓슨이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프로 와가지고 이제 마홈스가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날 이제 어쨌든 드래프트 동기를 만나서 나도 한번 이제 자존심 세워봐야겠다라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 네. 이날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그게 보였다. 그래서 네. 약간 어쨌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약간 좀 무리한 공격이 좀 많이 보였어요. 네. 그러면서 인터셉션 2개나 그렇죠. 당했고요. 그러니까 두 선수 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셉트도 있었고 약간 어떻게 보면 딴 때와는 달리 좀 더 오버하네라는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자존심 대결이니까 그랬겠다라는 그렇죠. 뭐 생각을 했습니다. 네. NFL의 미래를 이끌어갈 쿼터백들의 이 자존심 대결. 그렇죠. 네. 어찌됐든 이제 뭐 판정승은 이 왓슨 선수가 가져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칩스의 한 시즌을 놓고 봤을 때 러싱 디펜스가 계속해서 이런 상태면 칩스가 좀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그래서 해봤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지속된다 그러면 사실 위험하죠. 네. 사실 지구 우승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지구에 있는 다른 팀들이 좀 헤매고 있어서 네. 아직 뭐 2게임 이상 앞서 있긴 한데 이런 식의 어떤 그렇죠. 계속 경기력이 플레이가 계속된다면 지속된다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네. 어쨌든 텍산스가 또 한 번 이제 강팀임을 증명하는 그런 네. 경기였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잭슨빌 제규어스의 경기인데요. 그야말로 이제 수비 풋볼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었던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수비 전이었죠. 근데 일단 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가드너 민슈가 네. 이 경기 전에 지난주에는 사실 이제 팬더스를 상대로 해서 카일 앨런과의 백업 쿼터백 대결을 펼쳤었는데 거기서 졌었는데 또 한 번의 그 백업 쿼터백의 대결에서 이번엔 브리지워터에게 또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슈 매직이 서서히 지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잭슨빌 제규어스라는 팀 자체가 물론 이제 이 가드너 민슈 선수도 루키 선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팀 전력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팀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비는 강점이 있는 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팀의 어떤 전력만 놓고 봤을 때 팬서스도 그리고 이제 세인츠도 팀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팀들이 더 우세한 팀인 건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아쉬웠던 게 이게 저의 업셋 스페셜이었는데 네. 뭐 아슬아슬하게 가긴 했지만 아쉽게 놓쳤고요. 그리고 어쨌든 민슈 얘기 다시 해보면 민슈가 주전으로 출장한 이후에 이날 경기가 최악이었어요. 세인츠의 패스러시가 상당히 강했고요. 네. 세인츠가 이제 수비를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만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포메이션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쿼터백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디펜시브 좀 포메이션을 다양하게 가지고 와서 좀 혼란스럽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민슈의 기록이 163야드에 터치다운 없이 인터셉트 하나. 네. 이거에 이제 그쳤다라는 것이 이제 수비가 어느 정도 민슈를 읽고 나온다. 네. 대응해서 나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슈 매적이 서서히 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앉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사실 저는 이렇게 좀 개성이 강한 선수들이 좀 스타성이 있는 선수들이 성공을 해야 좀 어떤 리그의 발전이라기보다는 리그의 어떤 그 인기도 이런 것들이 좀 유지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게 사실 이제 제규어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규어스 입장에서는 지금 민슈가 이렇게 잘해주면서 이날 민슈를 어쨌든 마케팅 툴로 삼아서 네. 이날 입장하는 팬들에게 그 코스염을 나눠줬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스냅챗에 네. 가드너 민슈 선수의 이 헤어밴드랑 코수염이 있는 그 필터가 나왔어요. 아, 새로. 그래요? 네. 이날도 관중들한테 그걸 나눠줬다고 하는데 아 이제 이렇게 그걸로 한참 이제 흥행을 해야 되는데 네. 또 아쉽게 이렇게 또 막히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세인츠를 상대로 어쨌든 원 포제션 게임 뭐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잭슨빌 제규어스로서는 졌지만 잘 싸웠다. 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나름대로 강팀하고 거의 대등한 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수비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잭슨빌 수비도 잘했다. 그리고 특히 어쨌든 이제 브리지워터도 사실은 이날 보면은 그 잭슨빌 수비에 좀 많이 좀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진짜 확실한 터치다운 패스 2개를 놓쳤어요. 네. 리시버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터치다운이 낼 수 있는 걸 2개나 놓쳤고 진짜 브리지워터도 냉정히 말하면 딱 이길 정도만 해줬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브리지워터가 게임을 이겼다가 아니라 수비가 이기는 거에 브리지워터가 망치지만 않았다. 이 경기에서는. 숟가락 얹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브리스가 곧 돌아오기 때문에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선발로는 네. 4승 무패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뭐 카일 앨런 얘기도 했지만 이 두 명의 백업 포터백이 주전으로 나와서 지금 각각 올 시즌 4승 무패다라는 거는 팀한테는 정말 대단한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주전 쿼터백이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이 선수들을 빨리 복귀시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니까. 브리스가 돌아올지도 모르겠지만 브리지워터가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출전한다 그러면 네. 저희가 뭐 제규어스 강한 수비에 맡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베어스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테스트가 네. 기다리고 있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인츠와 제규어스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시애틀 시옥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인데요. 시옥스가 정말 대단한 역전극을 펼쳤습니다. 네, 시옥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서 러셀 윌슨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러셀 윌슨이라는 선수가 장점이 참 많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큰 쿼터백으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 두 가지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수가 거의 없다. 이게 정말 쿼터백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자질인데 기본적인 자질이잖아요. 뭐 어깨가 강하고 뭐 정확하고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심리적으로 본인이 당황하지 않아서 팀을 어느 상황이든 이끌 수 있다는 그런 리더십과 네. 그리고 당황하면 실수하기 마련인데 당황하지 않고 실수를 안 한다라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진짜 멘탈 강하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러셀 윌슨 선수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러셀 윌슨 선수가 이 팀의 강점은 무엇이냐라는 얘기에 리질리언스라는 그렇죠. 이제 대답을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거를 그대로 보여준 경기였어요. 그 선봉장이 사실 윌슨이고요. 네. 그래서 이날도 보면 진짜 뭐 윌슨이 기록상으로는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패싱 야드가 300야드 채 안 됐고 터치다운은 뭐 2개였으니까 이렇게 뭐 아주 뭐 화려한 건 아니었지만 네. 이날 보면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모처럼 첫 세 번째 드라이브를 계속 터치다운을 하면서 초반에 20대 6으로 앞서갔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러셀 윌슨이 이제 또 뭐 어떻게 나올까라는 걸 좀 기대하고 봤는데 뭐 역시 여느 때처럼 침착하게 네. 무슨 일이 있었냐 뭐 거의 그런 반응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거죠. 많이 해봤는데 뭐 그러면서 침착하게 나와서 역전을 이끌어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비교가 됐던 건 뭐냐면 윌슨은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뭐 해봤다라는 걸로 이게 계속 실수 없이 경기를 꾸준히 쫓아가서 결국 뒤집었는데 그 과정에서 메이필드는 인터셉트를 3개나 당했어요. 네. 그러면서 초반에 큰 리드를 잡아놨던 거를 다 갉아먹었죠. 맞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역전을 당했는데 윌슨은 뭐 인터셉트, 뭐 펌블 이런 거 없이 본인이 뛰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정말 잘 엮어가면서 아직까지 윌슨이 뭐 실수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지금 인터셉트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실수가 없이 팀을 이끌어간다라는 거는 팀이 언제든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은 윌슨이 충분히 항상 마련해 준다. 네. 이게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DK 메카프 그리고 이제 타일러 라켓 이 두 선수가 정말 이제 리시버진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러싱에서 크리스 카슨 선수가 제목해주고 있고 정말 이제 시애틀은
정말 이 공격에서도 수비에서도 정말 강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시옥스는 정말 뭐 이날 초반에 좀 리드를 뺏기긴 했지만 그래도 역전을 금방 하고 어쨌든 이제 사실 지금은 팀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어떤 상승세가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페이스대로만 유지한다 그러면 사실 어떤 팀을 만나도 해볼만 할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을 받았고요. 그냥 러셀 윌슨 나온 김에 그냥 하나만 더 이제 뭐 그냥 제가 좀 너무 오버해서 반응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경기 보다가 약간 또 이렇게 또 생각하다 보면 또 막 생각이 진화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라고 해서 이렇게 좀 적어왔어요. 근데 이제 윌슨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항상 뭐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팀을 잘 이끈다. 침착하다.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쿼터백이 윌슨이 이제 있지만 저는 윌슨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생각이 됐던 선수가 누구냐면 정말 이거는 오바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80년대에 49ers 전성기를 이끌었던 조 몬테나. 이 몬테나라고 그러면 제가 진짜 좀 오버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선수가 이제 사실 지금 탐 브레이디 이전에 고트라고 불리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버해서 비교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려하진 않지만 항상 침착하고 뒤진 상황에서도 팀원들이 이 선수가 있으면 아 우리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항상 이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이 선수들 이렇게 뭐 이렇게 덩치가 크진 않아서 윌슨이 이제 5피트 11인치 네. 뭐 이 선수가 윌슨보다 큽니다. 6피트 2인치 그래서 좀 더 큰데 그러면 거의 한 10cm 차이 아니에요?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더 큰 선수들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몬테나가 윌슨하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두 선수 다 1라운드가 아니라 3라운드에서 뽑혔던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드래프트 때만 해도 뭐 정상권의 선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지는 못했던 선수들이고 네. 대학교 때도 이제 뭐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프로에 와서는 지금 뭐 몬테나는 브레이디 이전의 고트라는 그런 입지까지 이제 가졌던 선수고 윌슨은 사실은 아직 그 정도라고 말하기는 좀 오버일 수는 있지만 이미 슈퍼볼 2번 갔었고 우승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걸 보면 정말 그 어느 선수에도 사실 이제 뒤지지 않는다라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제 그래서 윌슨이 침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 몬테나가 사실 이제 선수 때 별명이 상당히 침착해서 조쿨. 항상 이제 쿨하게 침착하다. 뭐 역전승도 잘해서 이제 컴백 키드 이런 별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쿼터백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좋은 자질, 네. 덕목을 갖췄다는 게 대해서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몬테나 선수가 뛰는 걸 뭐 보진 못했는데 적어도 컴백 키드라는 별명은 일단 키도 그렇고 이제 뭐 윌슨이 더 적합하다. 네, 아마 러셀 윌슨 선수에게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근데 이제 해봤습니다. 몬테나는 이제 슈퍼볼에서도 이제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역전승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네. 이제 팬들한테 각인이 된 거죠. 그렇죠. 큰 경기에서. 그렇죠. 근데 윌슨도 이제 그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질들을 네.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훌륭한 것 같습니다. 컴백보다 저는 방점을 키드에 좀 두는 그런 발언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컴백도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4쿼터의 남자. 이제 어쨌든 시애틀 시옥스가 또 한 번 강력함을 뽐내면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게 승리를 가져갔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신시내티 벵갈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인데요. 23대 17로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신시내티 벵갈스를 상대로는 생각보다 점수차가 많이 나진 않았어요. 이날 경기를 보면 사실 벵걸스 입장에서는 아주 이상적인 경기 출발이었죠. 그 오프닝 킥오프를 받아서 92야드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초반에 이제 기선을 제압했는데 이어서 볼티모어가 3번 연속 득점을 하면서 바로 17대 7로 역전이 됐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났다. 그래서 기록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날 양팀 주전 쿼터백들의 패싱 기록을 좀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 뭐 앤디 달튼이 패스 21개 성공에 235야드. 터치다운이었고 이제 2개 색을 당했고 라마 잭슨이 패스 성공 똑같이 21개에 1야드 많은 236야드. 거기에 이제 똑같이 터치다운 없고 색 하나 당했다. 근데 차이는 라마 잭슨은 러싱이 정말 러닝백이에요. 그래서 이날도 팀에서도 리딩 러셔였어요. 152야드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딱 기록지만 보고 쿼터백 화력이 비슷했네. 근데 쭉 내려가 보면 라마 잭슨은 1인 2역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기록지만 보면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경기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게 이 선수가 그거 말고 다른 역할을 엄청난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라마 잭슨이 패서보다 러닝백에 가깝다라는 비아냥을 아직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큰 활약을 해서 승리를 이끌었다. 그럼 이건 비난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이 스타일의 차이지. 그러니까 물론 이 선수가 뭐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볼티모어 팬분들이 바라는 어떤 이 선수의 성장은 잘 뛰기도 잘 뛰는데 패스도 잘하는 그런 쿼터백을 어쨌든 바라는 그쵸. 거잖아요. 안정적으로 두 개를 다 잘했으면 좋겠다는 네. 거죠. 그래서 러싱은 그대로 놔두고 패싱만 이렇게 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정말 이상적인 선수가 되겠죠. 근데 러싱은 너무 잘하는데 패싱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니까 러닝백이네라는 이제 비아냥을 좀 받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그러면 사실 이날은 비난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날 그 라마 잭슨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역대 최고의 러싱 쿼터백이 누구냐? 그럼 마이클 빅이거든요. 네. 근데 마이클 빅하고 너무 흡사해요. 그러니까 러싱 스타일이나 어떤 그 달리는 속도라든지 네. 방향 전환 능력 그런 게 정말 훌륭합니다. 특히 주크 무브 진짜 그러니까요. 미쳤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거 네. 보면 아니 쿼터백 맞아? 그냥 그 이 선수를 모르고 보면 아 러닝백이구나. 네. 아니면 뭐 킥 리터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그 주력이 그다음에 그 방향 전환 능력이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쿼터백이 이런 스핀 무브하고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마이클 빅을 봤을 때 사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아 정말 패싱만 더 잘하면 좋겠는데라고 하면서 그 러싱에 대해서는 사실 토를 못 달았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압도적으로 잘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라마 잭슨을 보면 비슷한 평가를 받는데 패싱에 있어서는 근데 러싱을 보면은 저는 계속 이렇게만 해준다 그러면 네. 아 이거 비난하기 어렵겠는데 그럼요.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러싱은 진짜 재능이에요. 정말 네. 이건 뭐 훌륭한 것 같습니다. 레이븐스가 이날 어쨌든 마크 잉그램만이 아니라 라마 잭슨까지 이렇게 계속 러싱을 하면서 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뭐 칩스 경기하면서도 말씀드렸던 타임 오브 포제션 여기서 거의 2배였거든요. 네. 레이븐스가 39분 42초, 음. 벵갈스가 20분 18초였기 때문에 거의 그냥 2대1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벵글스가 사실 오프닝 킥오프 외에는 공격 포제션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프닝 킥오프 터치다운 한 거 빼고 드라이브가 8번밖에 안 됐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한 팀이 공격권을 한 12번 정도는 가져가요. 근데 8번이었다? 정말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만큼 타이머 포제션 그 공격권이 많이 차이가 났고 네. 이날 벵갈스가 경기 종료 1분 30여 초를 남기고 터치다운을 하나를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과 네. 마지막 터치다운과 오프닝 킥오프 터치다운을 빼면 그 안에는 뭘 했냐? 7번의 드라이브에서 펀트 5번, 인터셉트 1번, 필드골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죠. 너무 사실 좀 그래서 벵갈스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만한 경기였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한 시즌 내내 신시내티 벵갈스의 이런 모습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즌이 계속 될수록 어떤 양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부상이 쌓인다. 그래서 부상이 쌓이다 보면 경기력이 더 안 좋아진다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패하다 보면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선수들도 대놓고 이렇게 포기하진 않지만 시즌 초반에 최선을 다할 때만큼 계속 패가 누적이 되면 최선을 덜 다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사실 지금 모습에서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네. 벵갈스가 또 트레이드를 할 거다라는 얘기도 좀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뭐 AJ 그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지금 이제 AJ 그린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주째 나오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AJ 그린을 트레이드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거의 그냥 포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지금 부상을 못 나오고 있으니까 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AJ 그린은 사실 팀의 이제 간판 스타죠. 그렇죠. 그런데 AJ 그린을 어쨌든 그 프랜차이즈 스타로 놓고 그 주변에 다른 선수들을 놔서 이제 팀 빌딩을 할 거냐, 아니면 AJ 그린을 트레이드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전면 개편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이제 리빌딩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좀 이렇게 좀 팬들 입장에서는 네. 모르겠어요.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마이애미가 하는 걸 보면 상당히 힘든 시간들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탱킹이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너스와 이제 LA 램스의 경기였는데요. 이 저희가 지난주에 프리뷰 때 공격 천재 두 감독. 풋볼 금수저 두 감독 간의 맞대결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경기는 두 천재 감독들의 아바타, 이 아바타들의 능력치의 차이가 경기의 결과의 차이를 갖고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러드 고프하고 지미 가라폴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고프가 이날 사실 정말 못했잖아요. 아니 뭔 돈 주고 뭘 보고 이런 큰 돈을 안겨줬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프레스캇도 돈 주면 안 된다 아직. 근데 어쨌든 지금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안 주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네. 제가 또 눈물 아직 아닙니다. 제가 어쨌든 이 경기 보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이거죠. 램스가 지금 보면 작년에 슈퍼볼에 올랐던 팀이고 그러면서 맥베이가 그렇게 모두가 천재라고 칭송을 했고 네. 넥스트 맥베이를 찾아라는 열풍이 불 정도였는데 지금 램스도 그렇고 맥베이도 그렇고 진짜 그런 팀과 그런 감독이 맞느냐 알아보질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날 그 램스 경기를 보면서 돌핀스와 벵걸스를 좀 같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좀 보면 이날 경기를 좀 비교를 해보면 램스가 이날 팀 전체 공격 전진한 야드가 157야드, 네. 타임 오브 포제션이 21분. 돌핀스가 어땠냐면 팀 전체가 271야드, 타임 오브 포제션 32분. 네. 벵갈스는 팀 전체 250야드에 타임 오브 포제션 20분. 오히려 돌핀스와 벵갈스가 앞섰어요. 그리고 쿼터백들을 비교를 해볼까요? 제러드 고프가 78야드 패싱에 터치다운 없이 펌블 1개, QBR이 1.1. 네. 좌시 로센이 85야드 패싱에 터치다운 없이 QBR 2.8. 심지어 라제는 4쿼터 다 안 뛰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앤디 달턴이 235야드에 터치다운 없이 QBR 60.2. 그러니까 이날 보면은 팀도 그렇고 고프도 그렇고 돌핀스나 벵걸스, 그다음에 좌시 로센이나 앤디 달턴만 못했어요. 이게 작년에 그렇게 열풍이 불었던 팀과 감독이 맞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믿어집니까?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와 진짜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정말 계속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생각을 했던 게 나이너스가 공격보다도 수비 맛집이다. 그러니까요. 저번 주에 이제 그 브라운스를 상대했을 때 물론 이제 공격도 잘했지만 수비가 이제 제가 이제 디펜시브 라인이 정말 완성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이날도 보면 두 경기 연속이에요. 지금 이제 뭐 램스를 수비로 사실 이날 이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라인만 강했던 게 아니라 그쵸? 지금 뭐 라인베커 뭐 세컨더리까지 수비가 진짜 압살하는 경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램스 얘기 잠깐만 해보면서 이제 좀 풀어가 보면 램스가 저는 이날 첫 드라이브는 사실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램스의 공격의 구심점이 저는 계속 러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탑 관리가 불안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고프에게 당연히 이제 프레셔를 가할 거고. 네, 이 경기 사실 걸리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경기에 나오지 못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거를 생각하고 고프에게 수비가 몰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첫 드라이브에서는 전 이건 되게 스마트하다고 생각해요. 첫 드라이브에서는 걸리가 없지만 의도적으로 수비를 고프한테서 좀 떼어내기 위해서 첫 드라이브에서 계속 러싱을 했어요. 네. 그리고 러닝백들만이 아니라 진짜 로버트 우즈 그 리시버에게 리버스 러싱도 시키면서 다양한 러싱 공격으로 터치다운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49ers가 지난주에 했던 모습이거든요. 상당히 스마트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비 입장에서는 러싱 공격을 이제 방어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고프한테만 집중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잘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이제 패스 공격이 같이 잘 돼줘야 러싱과 패싱이 같이 이제 균형을 잃어가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데 러싱 공격이 잘 돼서 패스를 하려고 그랬더니 패싱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균형이 무너지면서 공격이 전반적으로 이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프는 78야드 패싱, QBR 1.1. 초라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칼 셰넌 감독이 굉장히 좀 변칙적인 작전들을 많이 갖고 나왔어요. 저는 이 쿼터 시작하면서 플리플리커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맞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그 진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두 공격 천재 감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대결 상당히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나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거랑 딱 대비되는 모습이 뭐냐면 그 퍼스트 해프 직전 공격에서 램스가 퍼스트 앤 골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퍼스트 다운에서는 패스를 했었는데 세컨 다운부터 포스 다운까지 이제 포스 앤 골까지 계속 공격을 하면서
진짜 아무 특징 없는 단조로운 러닝 공격을 하다가 그냥 공을 넘겨주고 말았거든요. 네, 득점도 맞아요. 못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게 맥베이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격 천재 맥베이가 아닌데라는 진짜 의아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진짜 마지막에 그 1야드 못 가가지고 터치다운 그쵸. 못하고 이제 공격권 넘겨줬을 때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알던 맥베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맥베이가 아닌데 네. 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49ers는 공격도 상당히 잘했지만 진짜 그 경기 내내 패스 러시가 정말 강했고요. 네. 그 제러드 거프를 정말 많이 프레셔하면서 꼭 세게 아니더라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뭐 이제 시스템 쿼터백 뭐 이제 아바타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작년부터도 보면 제러드 거프가 잘하다가도 패스 러시가 강한 팀 만나면 여지없이 무너졌었거든요. 아바타 고장, 이날도 보면 진짜 디스커넥션. 49ers 수비에 상당히 놀라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당황해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네. 벌써부터 램스가 걱정이 되는 게 오늘 또 트레이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런 램지를 데려오고 저기 이 마커스 피터스를 보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에 이제 셀러리 캡이 점점 더 이제 꽉 차가는 느낌인데 이 셀러리 캡으로 내년 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쵸. 벌써부터 좀 걱정이 돼요. 저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왜 전에 이제 야구 얘기 잠깐 비교하면서 이제 뭐 팜 시스템으로 갉아먹었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이제 뭐 NFL은 팜 시스템은 없지만 램스는 그러면서 제일런 램스를 데려오기 위해서 1라운드 픽 2개를 내줬거든요. 맞아요. 근데 램스가 이런 트레이드를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고프를 데려오기 위해서 드래프트하기 위해서도 그때도 이제 1라운드 픽 계속 여러 개를 내주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1라운드 픽이 계속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또 2개를 내줬다. 네. 이렇게까지 사실 이제 미래를 담보로 한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샐러리 캡도 문제고 미래도 문제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팀 운영에 앞으로 상당히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고요. 네. 저는 그러면서도 또 하나가 또 좀 왜 이렇게 했지라고 의아했던 건 뭐냐면 사실 이제 그 제일런 램지를 데려온 이유 중에 하나는 주전 코너백인 아킵 탈리브가 부상으로 이제 IR에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패스 디펜스가 약했는데 아킵 탈립마저도 이제 IR에 올라가니까 뭔가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제일런 램지를 데려왔는데 저는 근데 그럼 아쉬운 건 이거예요. 그럼 마커스 피터스도 그냥 데리고 있지. 왜냐하면 마커스 피터스를 트레이드하고 받은 값이 너무 작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정도 받고 마커스 피터스를 트레이드하나? 라는 게 되게 아쉬웠는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커스 피터스를 트레이드한 이유는 아마도 이럴 거예요. 피터스가 사실은 올해 좀 보여주는 모습이 뭐 아니면 돕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선수가 상당히 플레이메이킹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뭐 진짜 뭐 인터셉트도 잘하고 픽식스 이런 거 많이 하고 화려한 선수인데 그러면서도 빅플레이도 많이 내주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가끔씩 경기하다 보면 약간 포기하는 모습 그런 것도 약간 보여주기 때문에 코칭 스텝이 보면은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그것도 있을 거고 아마도 제가 지금 뭐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마도 마커스 피터스가 내년에 아마 자유계약으로 풀릴 거예요. 근데 이번 시즌 끝나고 네. 이번 시즌 끝나고 아마 자유계약으로 풀릴 텐데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자유계약으로 풀려서 재계약을 안 할 거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놓치는 것보다는 지금 뭐라도 얻어야 받는 게 낫다라고 해서 이제 트레이드를 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런 거죠. 그런 상황이면 차라리 그리고 어쨌든 그 제일런 램지를 데려온 목적이 보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 그러면 제일런 램지와 마커스 피터스가 같이 뛰었으면 어땠을까? 최소한 올해만이라도. 네. 왜냐하면 올해 아직 포기하긴 이르거든요. 그렇죠. 공격이 좋은 팀이고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이지만 3연패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램스는 사실 누구나 시즌 초반에 우승후보로 뽑았던 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포기하긴 이르죠. 그렇다라 그러면 피터스와 제일런 램지를 같이 썼으면 어땠을까? 그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샐러리 캡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웨이드 필립스잖아요. 네. 근데 웨이드 필립스가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웨이드 필립스는 죄송하지만 감독보다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깜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다양한 그 블리츠 패키지라든지 수비에서의 상대를 압박하는 수비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마커스 피터스와 제일런 램지가 2명이 있다.
그리고 마커스 피터스가 어쨌든 제일런 램시가 와서 이제 넘버원 코너 역할 안 해줘도 된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좀 더 쉬운 상대를 막아줘도 된다 그러면 그만큼 어쨌든 소위 이제 낙수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명의 셧다운 코너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그냥 이제 맨투맨 커버리지 해놓고 수비수들을 이제 나머지 수비수들을 패스러시하는데 많이 이제 써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패스러시도 패스를 방어하는 방법이잖아요. 패스 디펜스를 보강하는 게 코너백들도 있지만 세컨더리도 있지만 패스러셔를 통해서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수비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마커스 피터스를 내보냈다라는 게 그 내보내면서 얻는 대가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게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네. 반대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 제일런 램시를 주고서 그 제규어스는 1라운드 픽 2개를 받았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저희가 이제 올 시즌 초부터 이제 트레이드가 쭉 일어난 걸 몇 개를 봤을 때 1라운드 픽 2개를 받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휴스턴이 네. 마이애미에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턴실. 레너미 턴실을 데려오면서 물론 이제 케니 스틸스도 얹혀서 데려오긴 했지만 1라운드 픽 2개를 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상당히 마이애미가 어쨌든 아까운 태클을 주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뭐 다시 드래프트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지만 1라운드 픽 2개를 받았다. 그래서 내년에 1라운드 픽이 3개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 잭슨빌도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민슈가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쿼터백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올해 잭슨빌이 플레이오프를 못 가고 민슈가 답이 아니다라 그러면 이제 뭘 해볼 수 있냐면 이 1라운드 픽들을 묶어서 쿼터백을 뽑을 수가 있어요. 트레이더. 그러니까 그런 옵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런 램시를 트레이드를 했을 때 1라운드 픽 하나 정도 받아오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2개를 받아왔다? 그럼 네. 이건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팀에서 계속해서 이제 분위기를 그렇죠. 다운시키던 선수를 골칫덩어리였는데. 내보낸 거죠. 그렇죠. 이제 라커룸 분위기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규어스는 상당히 괜찮은 수확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뭐 램스가 오늘 이제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고 이것이 또 램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이제 향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이너스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어쨌든 현재까지 5연승을 달리면서 뭐 그렇죠. 강하게 이제 우승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뭐 3연승하고 이럴 때는 상대들이 약했는데라고 했지만 브라운스 이기고 그것도 대파를 했고요. 이번 주에 전년도 준우승 팀인 램스를 그것도 사실 강력한 수비로 완전히 사실은 봉쇄를 했기 때문에 49ers 보통 아닌데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격에서도 사실 되게 괜찮거든요. 공격과 수비가 이 정도 괜찮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49ners가 여기에 넘버원 리시버 하나가 있으면 되게 무서운 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49ners가 지난주에 브라운스 상대로 했을 때 보여줬던 공격이 원래 카일 셰너윈이 주로 쓰는 공격이 아닌 러싱 공격을 다양하게 섞어가면서 이제 공격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조지 키틀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덴도 있고 러싱 공격 괜찮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넘버원 리시버를 하나 갖다 준다? 되게 무서운 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원래 카일 셰너한 감독이 갖고 있는 이 공격이 오펜스에 대한 이 자기의 철학 자체가 그 그렇죠.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처럼 이렇게 짧은 패스를 여러 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진짜 딥패스로 한 방 이런 걸 보여주고 또 뭐 짧게 끊어가고 뭐 이런 맞습니다. 전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그래서 49ers 수비가 이렇게 잘 되는 상황에서 공격을 하나 좀 보강을 한다. 그랬을 때 넘버원 리시버가 들어간다. 되게 무서운 팀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드래프트 때 만약에 49ners가 리시버를 좋은 사람을 한 명 뽑는다. 아니면 뭐 자유계약으로 풀린 좋은 선수를 데려온다. 그러면 진짜 무서워지겠다. 그리고 또 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저는 또 하나 강력한 점은 한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일 셰너헨이 그렇게 잘 활용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좀 이것도 하나의 도발인데 그냥 재미로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넘버원 리시버 하나 더 하면 되게 무서운 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AB? 여기에 앤토니오 브라운이 들어가면 물론 이제 라커룸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 가장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야심작입니다. 어쨌든 뭐 샌프란시스코 49ners가 이제 5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나이너스와 램스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랜타 펠컨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제 이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애틀랜타가 약팀 판독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었어요. 애틀랜타가 약팀이었습니다. 그냥. 아 진짜 뭐 애틀란타는 저희가 계속 이제 시즌 내내 정말 실망스럽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펠컨스에게 또 속았어요. 기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그러면서도 제한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 사실 저는 무슨 사실 예측 틀렸어도 그래서 기분 좋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제 머리가 데뷔 후에 제일 잘한 경기였어요. 이날 정말 깔끔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크게 앞서다 나중에 이제 추격을 당해서 좀 불안불안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난주 경기도 그렇고 이날 경기도 그렇고 동점인 상황에서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결국 머리가 다 해결해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위닝 드라이브를 2경기 연속 만들어냈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어쨌든 머리를 떠나서 경기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웠다. 이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에서 제일 인상적이고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펠컨스가 사실 27대 10까지 뒤졌었거든요. 17점 차 뒤졌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겨우겨우 쫓아가서 경기 종료 한 1분 30여 초를 남겨놓고 동점이 될 수 있는 터치다운을 했는데 PAT를 놓쳤어요. 맷 브라이언트. 아, 근데 저는 이런 거 너무 싫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짜 팀이 얼마나 고생해서 힘들게 쫓아가서 공격 수비 다 고생해서 겨우겨우 동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놨는데 키커가 사이드라인에 있다 나와가지고 그걸 칙 해가지고 날려서 이게 지금 팀 전체가 고생한 걸 그 한 번에 날렸다라는 게 전 이게 사실 제가 그 팀원이었으면 너무 화가 났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맷 라이언이 인터뷰를 경기 후에 되게 젠틀하게 잘했어요. 되게 클래스 있게 잘했는데 저는 이런 상황이 사실 너무 좀 저는 제가 애틀란타 팬이었으면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약간 감정이입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자꾸 얼마나 이게 사실 많이 이렇게 이런 걸 봤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비슷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정말 싫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정말 비슷한 상황이 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2003년에 당시에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가 네. 잭슨빌 제규어스와의 이제 경기에서 시즌 막판에 이제 플레이오프 대결을 펼칠 때였어요. 그러면서 남은 경기를 이제 2경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승해야 이제 플레이오프를 가는데 네. 제규어스와의 경기에서 세인츠가 7점 뒤진 상황에서 이제 경기 시간이 끝나는 마지막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그냥 끝이에요. 이 경기의 마지막 플레이인데 네. 보통 이제 마지막 플레이에 뭐 합니까? 레터럴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날 레터럴을 그 마지막 플레이에서 막 3개를 성공시켜가면서 간신히 기적적인 터치다운을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막 사이드라인에서 난리가 났죠. 근데 키커가 와가지고 PAT를 못 넣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때 이제 해설하신 분이 오 마이 갓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PAT를 날림과 동시에 세인츠는 플레이오프 탈락했었거든요. 네.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이제 2016년 와일드카드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바이킹스하고 시옥스의 경기였는데 네. 바이킹스가 시옥스를 겨우겨우 이제 다 쫓아와서 이제 거의 이제 다 뒤집은 상황이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필드골만 해서 이제 넣으면은 역전승하는 상황. 네. 26야드 필드골을 하는데 그때 이제 당시 키커 블레어 월시가 와이드 레프트. 아주 그냥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빗나간 게 아니라 깨끗하게 완전하게 빗나가는 그런 필드골 미스를 하면서 와일드카드에서 지면서 탈락했죠. 네.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사실 키커들이 미스하고 싶어서 미스한 건 아니죠. 네. 역할의 경중을 따지는 건 좀 뭐 하지만 그래도 팀에서 어쨌든 쿼터백, 뭐 러닝백, 리시버, 뭐 수비수들 여러 포지션을 맡은 선수들 중에서 비중이 이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 나머지 선수들이 정말 어렵게 끌고 와서 동점 내지는 역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놨는데 네. 키커가 와서 그거를 PAT를 못 넣어서 아니면 칩샷 필드골을 못 넣어서 이렇게 탈락한다. 경기를 진다. 이러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시즌에 코디 파키가 생각이 좀 나는데. 그러니까 코디파키 같은 거죠. 코디파키도 사실 참 그런 이제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그러고 나면 이제 더 이게 더 그 확대돼서 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이제 뭐 팬들 인상 그 기억에는 뇌리에는 네. 계속 남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계약 맺었는데 결국 잘렸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코디파키도 그렇고 이 블레어 월시라는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 경기에서 이 경기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큰 점수 차로 앞서다가 결국
후반전 그렇죠. 이 뒷심부족으로 계속해서 동점을 허용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일단 수비도 이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사실 이제 추격을 해올 때는 이제 뭐 특히 이제 패싱 공격이 강한 팀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특히 이제 애틀란타 이런 팀들이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패싱 공격을 한다 그러면 웨폰이 많잖아요. 예. 훌리오 존스라든지 뭐 켈빈 리들리, 오스틴 후퍼도 있고 뭐 모하메드 살라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집중적으로 패스트 페이스 오펜스로 특히 이제 경기 후반에는 대부분 이제 노허들로 패스트 페이스 오펜스를 하다 보면 정상적인 수비들도 사실 그런 거는 막기는 힘들거든요. 투 미닛 오펜스 뭐 네. 노허들 오펜스를 하면 막기는 힘든데 그런 거를 아직 막을 정도의 수비는 아니다. 그리고 카디널스가 아직 젊은 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레리 피츠제럴드는 있지만 네. 그 외의 선수들 보면 상당히 좀 젊기 때문에 감독도 어리고요. 쿼터백도 어리고 아직 위기 관리 능력이라든지 그런 대응 능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네. 모습들이 좀 보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소위 이제 클로저 네. 이런 기능을 해줄 만한 선수가 없고. 아직은 좀 없고 그래서 사실 러닝백 그나마 존슨? 데이빗 네. 존슨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뭐 데이빗 존슨이 그런 모습을 아직은 뭐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사실 그리고 데이빗 존슨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클리프 킹스베리가 그렇게 클로저로서 쓰는 스타일이 아니고 사실 러닝백도 패스 공격에 많이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좋은 러닝백이 있음에도 그런 어떤 클로저로서의 러닝백을 아직은 좀 활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 근데 네. 그런 거를 보면 킹스베리도 그렇고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리드를 잡았을 때 클로징 해가는 그런 것도 경험을 쌓고 좀 이렇게 좀 역량을 키워가야 된다라는 네.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클리프 킹스베리와 이 카일러 머리 선수가 조금씩 리그에 적응을 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경기를 치르면서 맞습니다. 주고 맞습니다. 있어요. 확실히 적응해 나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것 또 하나는 머리가 이날 보여준 걸 보면 파켓에서의 패싱 능력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날 상당히 이제 본인 스스로 파켓에서 강한 어깨를 활용을 해서 빅플레이도 많이 만들어줬고 네. 그 롱패스의 정확도도 상당히 높더라. 네. 라는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었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리드를 지키는 것만 좀 개선해 나간다 그러면 손발이 이제 감독과 쿼터백의 손발이 맞아가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가 기분 좋은 시즌 2승을 이제 신고를 했고 눈가가 점점 촉촉해지시는데 아닙니다. 이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촉촉해지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네. 드리면 그 카디널스가 지금 카일러 머리가 2연승을 하면서 네. 진짜 재밌는 게 램스하고 반경기 차이가 됐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작년도 이제 준우승 팀이고 시즌 초반에 모두가 이제 우승 후보로 뽑았던 팀인데 카디널스가 이제는 반경기 차이가 됐어요. 심지어 카디널스는 지난 시즌 이 32개 팀 중에 꼴찌했던 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6경기씩 치른 상황에서 반경기 차이다. 네. 상당히 그 고무적이죠.